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5 회계연도 예산이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제안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월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같은 국정연설을 한 지 하루 만에 $10,000만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로 대선판이 짜여진 이후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본격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72,000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개발자 겸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곧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 한 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주 에너지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조만간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5 회계연도 예산이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권자들에게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톰 에머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와 앨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의회 회의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가격표는 무모한 지출에 대한 현 행정부의 끝없는 욕구와 재정 책임에 대한 민주당의 무시를 또 한 번 눈에 띄게 상기시켜 준다면서 바이든의 예산은 단지 목표를 빗나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바이든은 향후 10년 동안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5조 5천억 달러 늘리기를 원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 적자를 줄이고 높은 주택 및 보육 비용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CBS 뉴스는 바이든의 예산이 상하원을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바이든과 민주당이 11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선거 연도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예산이 향후 10년에 걸쳐 적자를 3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4조 9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약 1조 9천억 달러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적자 감소에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늘어나는 국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대통령은 자신의 좌파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추가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예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초당파적 의회 예산국이 지난달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방 예산 적자는 총 20조 달러에 달하며 공공이 보유한 연방 부채는 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제안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2025 회계연도에 대한 7조 3천억 달러 예산안에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길 바란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부유한 가구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첫 3년 동안 약 100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향후 10년간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캠프는 라이스 대학의 경제학자 존 다이아몬드와 조지 조드로우가 전미 제조업협회 의뢰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선거 캠프는 또한 전미 소매업 연맹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미국의 주 및 연방 법인세율을 합친 세율이 32.8%로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되고 최고 경쟁국인 중국의 3배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가 서명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이 근로자와 중산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최대 26%,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최대 17%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당시 38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다른 OECD 국가들과 세율을 합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훨씬 더 높였다고 선거 캠프 측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28% 법인세율 부담의 3분의 1은 일자리 손실과 임금 감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월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년 후 기준 2.7%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5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2.9%로 지난해 8월 3.0%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1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한 달 전 대비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일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올라 1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같은 국정연설 이후 만 하루 동안 1,000만 달러의 후원금을 걷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 선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정연설 이후 24시간 동안 1,0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몰려들어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어느 때보다 큰 힘을 보탠 풀뿌리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국정연설로 많은 우리의 지지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내부 지지층 분열과 고령에 대한 우려로 지지율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침없는 국정연설로 반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온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이날 퇴진 요구를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모두 3,22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로 대선판이 짜여진 이후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본격 결집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보수단체인 신앙과 자유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 운동, 문자 보내기, 전화, 가가호호 방문 등에 2020년 대선 때보다 1,000만 달러 많은 6,2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랄프 리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신앙과 자유는 특히 경합주를 중심으로 교회들에게 3천만 개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약 4분의 3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2개의 친트럼프 슈퍼팩이 수천만 달러를 트럼프 지원에 쓸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미션 아가페,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7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이날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3시 15분께 7만 2,7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등이 호재로 작용한 데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가상화폐 기반의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이 11개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한 뒤 최근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블룸버그는 집계했습니다. 한편 CNBC 방송은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가상화폐 ETN이 승인나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그들은 ETN으로 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오면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개발자 겸 최고 경영자인 파벨 드로프는 텔레그램이 곧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로프 CEO는 1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5억 명이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이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 전 도입한 광고 및 유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로 수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글로벌 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 3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향후 기업 공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매각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드로프 CEO는 우리가 수익화를 시작한 주된 이유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어서였다며 기업 공개를 텔레그램의 가치에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의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텔레그램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드로프는 상장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해 언급은 거절했으며 몇몇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한 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타스 통신은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가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그가 지난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 시점 수개월 뒤 이런 사실이 국영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셈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입국한 지 며칠 뒤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으며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합뉴스는 백 씨의 아내도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주 에너지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수요일에 주 상원을 28대 12로 통과했고 다음 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론 드산티스 주지사에게 전달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플로리다 해안과 주 해안선 안쪽 1마일 이내에서 풍력 터빈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은 시행 가능하지 않으며 이 법안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음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방송 WF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법의 일부를 수정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언어로 대체할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바비 페인 주 하원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플로리다의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또 무엇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 안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조만간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금요일 자신의 X 계정에 X의 긴 동영상을 스마트 TV에서 직접 볼 수 있나라는 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곧 온다, 커밍순이라고 짧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X가 출시를 준비 중인 앱은 구글 유튜브가 제공하는 TV 앱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머스크가 유튜브와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이용자들이 더 큰 화면으로 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X를 메시지에서 P2P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디오와 오디오 초기 버전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X를 동영상 우선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터커 칼슨 전 폭스 해설자, 돈 레몬 전 CNN 앵커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또 뉴스 시작하기 전에요, 감사 인사 말씀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폴트워스, 텍사스 폴트워스에서 이렇게 손카드를 지금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항상 잊지 않고 소식을 보내줘 감사합니다. 더덕 나물밥, 강원 나물밥 보내오니 맛있게 드세요. 예, 쫑긋쫑긋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커피 마시라고, 예, 기프트 카드까지 보내오셨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커피나 직원들과 함께 드세요. 하시는 사업이 번영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라고 포트워스에서 제글릭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았고요. 커피 맛있게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덕나물밥, 강원나물밥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예, 들기름에 비벼 먹어라 라고 써있던데,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거든요, 나물밥.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오는 11월 대선 본선 대결을 확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에 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죠.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 다운타운 쪽에 위치한 거대 공연장 풀만 야드에서 유세를 가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서부 롬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에서 유세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두 대선 후보가 동시에 조지아를 방문해서 불과 6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유세를 펼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역사회 언론사, 가장 큰 언론사입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보도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화요일에 예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유세입니다. 내일도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날입니다. 본선 진출행을 거의 확정한 상태여서 사실상 대선 유세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격렬한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함께 총선 캠페인을 시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행사가 열린 롬 지역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나 시골 지역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대도시 다니면서 유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서로 유권자층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아냥거릴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마로라고 클럽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초대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 독재자 지망생과 권위주의 깡패들에게 아부하고 있다라고 아주 퍼부었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포용하는 법을 배웠다. 트럼프와 나는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가치관은 미국을 정의한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나머지 세계는 우리를 그러한 식으로 바라본다. 품위, 정직, 공정성, 평등 이런 것이 본인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다른 미국, 즉 분노와 복수, 보복에 대한 미국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다. 그건 미국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 그런 미덕들 진짜 바이든한테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의 연설에는 트럼프를 향한 독소 어린 비판, 조롱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는 집회 전에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22살 나이에 살해된 레이큰 라일리 여대생이죠. 이 불법 입국자한테 살해된 이 레이큰 라일리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라일리의 살인 용의자를 불체자로 부른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비난해야죠. 근데 불체자로 불렀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연히 바이든이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레이큰인데 링컨이라고 발음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였다. 그는 불법 이민자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됐고 트럼프 정책 하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같이 국경 정책을 펼쳤다면 아마 라일리를 살해한 이바라 같은 사람들은 미국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은 이 살인자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미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좀도둑의 살인범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키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하는 문구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바이든 이민 범죄자라는, 바이든 이민 범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이든이 미국 땅으로 불러들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의 환멸을 느낀 민주당원이라면 오늘 나는 손을 내밀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 고귀한 탐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워크아웃 하라 이거죠. 워크어웨이. 민주당에서 나와라. 민주당한테 실증 느낀 사람은 나에게 와라. 뭐지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조롱 섞인 말입니까? 이틀 전 밤 우리 모두는 비뚤어진 조의에 분노하고 어둡고 증오로 가득 찬 국정연설을 들었다. 바이든은 그 회의장에서 역대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가장 분열적이고 당파적이며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연설을 했다. 이렇게 국정연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하나로 모으려 하기보다 나라를 찢어놓고 권력에 매달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미국은 조 바이든을 향해 화를 내며 소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비뚤어진 조, 당신은 해고야! 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많은 유세 참가자들은 갈채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마치 대선 본선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둘 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에는요, 이 제3자 후보군들을 좀 애써서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제 둘의 대결, 양자 대결로 이번 대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양측 다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이라는 현실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저희는 해야 되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오는 두 번째 슈퍼화요일, 내일이죠. 예비선거에서 대선 후보에 지명될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수의 대의원 숫자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자연스럽게 내일 또 여러 개의 주에서 경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그런 분명 필요한 숫자를 분명하게 채울 것이다. 결국은 본격적인 대선 본선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자 대결 구도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언론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이 각 후보자들의 모습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분열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 상당수는 사실 이 분열적인 정치 이야기에 많이 지쳐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인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트럼프 선거 캠프한테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자 구도로 했을 때 오히려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본선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RFK 주니어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제3군, 3자 그룹에 있는 후보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더 많이 깎아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자 구도를 자꾸 언급해 주는 것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언론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양자 대결 구조로 몰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떠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언론들에 의해서 자꾸 눈이 가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